예, CBS 라디오 박정희 판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되면서 국민의힘의 공세가 커지고 있죠.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계 은퇴하라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대치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예, 우리 김웅 변호사님과 박성태 시장님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가. 아니 갑자기 두 분이 너무 친하신 것 같아서. 예. 원래 저기 예. 몇 번 이렇게 같이 뭐 출장도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술도 먹고 그랬어요. 예. 두 분이 또 이렇게 친분이 있으신데. 예. 일단 또 질문도 내가 아는 윤건영 의원은 어떻다 이렇게 정말 진심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님이 보면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 이렇게 뭐 되게 이제 뭐 싸우러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가 많지만은 실제로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참 그런 거 싫어하시고 아하.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고 진짜요? 윤건영 의원님 화나면 진짜 화난 거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그때 느꼈었어요. 배울 점이 많고. 여야간은 이렇게 훈훈하게 했으면 22대 국회가 좋을 텐데 말이죠. 예. 자, 근데 22대 국회가 지금 시작부터 안 좋습니다, 의원님. 네네. 지금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던 걸로 아는데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 국민의힘과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마 국민의힘 내부가 예.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면 보이콧으로 나가자라는 그룹이 있고 7개라도 받자, 부분 수용하자라고 치열하게 내적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도. 예. 민주당은 뭐 국회법대로 하자는 거고 다만 그 가운데 있는 국회의장께서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갈등을 하니 담은 얼마라도 좀 시간을 두자라는 그런 처지인 것 같아요. 김웅 의원님 계셨으면 어떻게 하자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사실 지금 저희 당이 꽤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숫자로 봤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고 이제는 이제 명분 싸움으로 해서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11개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이걸 민주당에서 강행을 하고 가는 걸 보고 하늘이 우리 당을 그냥 아주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하면 그럼요.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결국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좀 피로감을 느끼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결국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거부권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야, 그 7개 받지 말고 끝까지 버텨서 법사위원장 달라고 해라. 그거 안 되면 그냥 국회 공전시키더라도 끝까지 버텨라. 대통령은 지켜야 된다. 라고 뭐 저는 말씀드릴 것 같아요. 김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데요. 예.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하셔야죠. 네. 어느 정도? 너무 안 하시잖아요. 너무 안 하신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은 이미 건너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번 협상 전략을 너무 잘못 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하고 운영위를 패키지로 묶어서 두 개를 다 얻겠다라고 했던 그런 강한 협상 전략 때문에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면 보이콧을 하기도 여당답지 못하고 그렇게 또 부분적으로 수용하자니 어렵고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굉장히 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거든요. 서민들 삶이 워낙 힘들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 그렇죠. 지진 그리고 또 최근에 오물풍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이 집권 여당이 마냥 손 놓고 있다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정치는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지난 21대 때 국민의힘에서 계속 일종의 보이콧 전략, 거부권 전략으로 쓰고 왔던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이미 면역력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뭐 존경하는 우리 김웅 의원님께서 저런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변호사 김웅 방송인 좋아. 김웅 방송인 저런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이미 실기였고 철진한 부분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매일 의총을 열고 있고 차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 불러갖고 특위 열고 막 현안 브리핑을 받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국민의힘의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옹졸하죠. 옹졸하다. 일단 여당이 여당다워야 되거든요. 여당이 야당은 하지마 우리가 할게라는 거는 다친 전략이에요. 여당은 야당을 품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의원실에서 부처에다가 이제
새롭게 의원이 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상임위도 새롭게 되시고 하니까 이런저런 자료도 요청하고 뭐 질의도 한단 말입니다. 예, 예. 그걸 여당 전문위원들이 국민의힘 전문위원들이 각 부처를 압박해서 일체 설명하지 마라. 야당에게 네, 일체 자료도 주지 마라 이러고 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팩트입니까 사실? 야 이게 그렇게 가능한가요? 실제 굉장히 옹졸해 오래 못 갑니다. 이런 전략이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자신들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차관들을 불러서 의총에서 이제 음. 브리핑 받는 건데 예. 절대 오래 못 가고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이거 저도 여의도 정치를 10주년 했지만 이런 건 정말 희귀템이에요. 희귀템. 예. 근데 그러면은 이번에 보면은 11개 상임위를 그렇게 이제 독식을 한 게 결국은 국민의힘의 전략의 실패에 의한 것이다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그 의원을 예. 국회의장으로 이렇게 모은 거랑 지금 이렇게 법사위 위원장한테 정청래 의원을 이렇게 그 억지로 올리는 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조급한 거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민주당의 과제는 또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급으로 총선에서 지지를 주셨으니까요. 예. 민주당이 해야 될 몫은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얼마나 성과를 내고 상임위원회를 성과 있게 끌고 나가느냐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제가 아까 여당답지 못하다라는 것은 되게 옹졸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측면이에요. 여당도 여당의 실력을 보여야 되거든요. 문을 닫고 야 우리는 정부를 우리만 움직이세요. 브리핑해. 우리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이미 국민들이 다 아세요. 21대 때 그건 판가름이 난 거예요. 총선의 결과가 그래서 나온 거고 지금부터는 여야 공이 실력 승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력 승부. 11대 7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박 실장님. 요게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빠른 속도로 아마 법사위 소위에 대해서 하고 차상백 특검법을 빨리 법사위 넘기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그러면 99%의 확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제2 들어올 텐데 그때까지는 이 극한 대치가 계속 갈 것 같아요. 제가 추정컨대는 대통령과 또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탈표를 방지하는 데는 최선이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극한 대치하는데 여기서 배신을 하고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이 누구든 만약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다면 이걸 엄청 먹었겠죠. 진영이 확 싸우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또 표단속을 내는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현재는 주도도 끌고 가지만 8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나름 전략 전술을 보여야 된다. 너무 밀고만 가서는 이게 그냥 저는 그러니까 팩트가 가진 힘이 있거든요. 예. 특검이 간 다음에 검찰이 정말 강제권을 가지고 특검이 강제권을 가지고 수사했을 때 여러 가지는 팩트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민심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취재하는 것과 특검이 가서 알아오는 것은 정말 차이가 큽니다. 근데 그런 열매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그런 어떤 성과를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민주당이 그냥 밀어만 붙여서는 이건 아니다. 적절할 때는 빼줘서 8명의 이탈표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건정 의원님. 저는 최혜병 특검은 뭐 국민 정서법이라고 봐요. 저는 어제 그 최혜병 어머님이 쓰신 편지를 보고 울었거든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그렇죠. 네, 맞아요. 간명한 거 아닙니까? 네. 누가 내 자식을 물 속으로 넣었냐? 그리고 왜 그 물이 몰아치는데 장화 신는 자세로 들어가게 했냐? 그걸 좀 밝혀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아까 공학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표를 8표를 가지고 오고 이런 부분보다도 민주당이 견지해야 될 자세는 이런 건 타협 없어요. 이건 타협 없이 그냥 가야 돼요. 그게 이 법이 갖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예.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여기에서 공학을 생각하고 뭔가 딜을 생각하는 순간 민주당은 안 되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아요. 더 큰 지지를 못 받아요. 예. 그리고 한 번에 안 되면 2번, 3번 해야 돼요. 이 법은 같은 경우, 이 법 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 시간은 국민 편이에요.
뭐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관계가 예. 이제 곧 미래 권력이 또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렇기 전당대회도 때문에 오고. 아하. 시간은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아하.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 못 봤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민주당 사원도 근데 그게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게 이재명 대표가 그 쌍방울 대북 선거 의혹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대표가 많게는 일주일에 4번 정도 또 재판도 받아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정계 은퇴해라 뭐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는데 당대표 사법 리스크는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안철수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실 건 아닌가. 그런가요? 아, 예. 예. 만약에 그 논리대로라면은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닌 거고. 예. 저희는 4번 이렇게 대선이 일어나서 예. 예. 근데 당무에 부담이 있죠. 근데 그 전에 우선 검찰의 행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그런가요? 김웅 방송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 애초 이 사건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아. 변호사비 변호사비 대납이었어요. 대납. 예. 예. 쌍방울이 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이게 큰 거였는데 어디론가 사라지고 어. 대북 송금이 남았던 거예요. 예.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형국이죠. 이게 예. 뭐냐고 하면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제가 나올 때까지 털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일단 당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검찰의 행태가 너무 문제가 있다. 아하. 야당 대표를 잡기 위해서 끝까지 아하. 하는 형국이다라는 걸 먼저 짚어야 될 것 같고 당무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당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아하. 그 부분은 분명히 뭐 부담이 있겠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검찰 탓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법원에서 9년 6개월이 나왔거든요. 이화영 그리고, 전 예, 부지사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은 민주당에서 지금 사실 그 검찰 탓을 했던 사건들 뭐 김용 씨, 정경심, 조국, 송철호, 그다음에 황운하, 환경부 블랙리스트, 원전 사건 이게 지금 전부 다 검찰의 뭐 조작 수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법원에서 다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검찰 조작이 아니고 법원 조작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애초에 시작은 변호사비 대납인데 탈탈탈 털어서 먼지 나듯이 터니까 그 먼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먼지를 돌돌돌 말아서 문제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먼지라기보다는 이게 100억짜리고 이 사건 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방북 대가로 몇백만 달러가 이적단죄라고 할 수 왔다고? 있는데 지금 뭐 100억이 넘는 돈이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지금 구속된 사람이나 그 이번에 뭐 이화영 씨나 이런 것들로 봤었을 때는 먼지털이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건을 잘 밝혀냈다.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가지고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수부를 칭찬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나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양심 선언을 했던 즉 피해자와 피의자의 만남, 속칭 이제 간담회라 그러더라고요. 법조에서는. 예. 간담회하면 안 되잖아요. 피의자들끼리 서로 만나서 이 말을 맞추라고 했던 그런 의혹 제기, 그리고 또 쌍방울에서 주가 조작을 위해서 대북 사업을 활용하려고 하고 그 차원에서 돈을 줬다라는 주장들은 다 배척이 됐죠. 이번 재판에서. 판결에서. 예. 네. 그래서 이제 법원 판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재판 과정이나 검찰 수사 과정도 특검해야 된다. 또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판사도 어떤 위법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또 판사까지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서 보장된 어떤 그 사법부의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시도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 검찰총장이 예.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을까 저는 그런가요? 좀 싶어요. 아, 아니, 그런가요? 왜냐하면 예. 검찰권 공권력이라는 건 공정해야 되잖아요. 예. 대통령한테는 물은 진짜 연필도 한 자루 못 깎는 칼이고 야당 대표한테는 그냥 막 잘 드는 아하. 칼이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습은 전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하. 민주당 내에서 검찰에 대해서 좀 과도한 권한들에 대해서는 손질을 보자. 판사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잘 살펴보자라는 그런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예. 반작용이라고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보는 거죠. 이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특검은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특검 관련해서 오늘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가요? 네. 그럼 당의 공식장이 이제 된 건가요? 네. 근데 너무 제- 특검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변학도가 이몽룡을 지금 저 사도가 그 변사도가 지금 오히려 지금 이몽룡을 잡아 넣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의지를 보인 것은 맞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안 되면서 인사에서도 그런 게 좀 드러난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안 자체로 봤었을 때 사실 두 개 그 경중은 좀 달리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그 민주당도 이게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예전에도 보면은 진영 논리로만 늘 나오는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 당에서는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저를 비롯해서 한둘이라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법원에서 9년 6개월이라는 일 어마어마한 형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야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니냐 예. 이 절차가 이렇게 잘못된 마무리해 부분들에 주세요.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뭐 맨날 먼지털이 수사다 어쩌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민주당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개선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닌가. 짧게만 예, 짧게. 말씀드리면 예. 때리는 사람은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 맞는 사람이. 이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아하. 야 우리가 좀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전부인데요. 세상이 전부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이재명 대표만 그렇다면 저는 뭐 그것도 지적이 타당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전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상 사돈의 팔촌까지 뒤지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사돈들까지도 소환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김웅 방송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검사가 목욕탕에 찾아가서 칠순 노모한테 19번이나 연락하는 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참고인도 아니고 참고인의 노모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것처럼 가해자 입장에서는 관용과 여유가 있겠지만 받는 그걸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윤근영 의원님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 대한민국에 있어서 특수수사가 가장 심했었을 때는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참여연대에서 인정한 겁니다. 그때 그 수사들을 보시면서 왜 그때 그렇게 심한 수사가 벌어졌었을 때는 민주당에서 그 누구 하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가는 그 수사가 벌어졌었을 때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돼요 민주당. 네. 그 수사를 했던 분이 윤석열 한동훈이죠. 예. 그분을 키웠던 건 바로 알겠습니다. 두 분 토론이 아주 그냥 그 온유한 가운데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권익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일부에서 조금 전에 이제 일타 강사님의 강연도 있었는데 권익의 판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 없고 관련성 있다 해도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상관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코미디죠. 코미디. 코미디다. 네. 예. 앞으로 공직자는 어떻게 뒷돈을 받아라라는 걸 대한민국 정부가 가르쳐 준 거예요. 공직자의 부인을 통해서 외국인 브로커가 주면 100% 안전하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도 그렇게 했다. 입증된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어떻게 법으로 의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웅 방송. 김웅 변호사님 맞습니까? 저는 이미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권익위는 아. 오늘만 살 거 아니거든요. 아. 대한민국의 권익위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고 사실은 중요한 썸네일이 나왔네. 네, 권익이 정말- 오늘만 살 거냐. 12조에 보면은 권익위 기능이 12개나 나옵니다. 그 기능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신뢰예요. 근데 여기 이런 결론에 대했을 때 과연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문재인 정부 때 만약에 권익위가 이런 결론을 내렸었으면 우리 국민의힘이 이걸 받아들였을까? 오 맞네라고 했을까?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입장을 바꿔서 어허. 상대방이 했었을 때 우리도 충분히 이해된다. 주어를 그러면, 바꿔봐라. 그게 맞는 거. 특히 예. 권익위 2017년 해설집에 보면요. 예. 공무원인
배우자가 건법 수술을 하면 예. 특가법 3조의 알선 수치에 해당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2017년도에 발행했던 권익위 해설집에 해설집에는. 보면. 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한 거예요. 대통령과 가깝다는 그 몇 분들이 정말 권익위가 국민의 기구로 거듭날 수 있는 호기를 스스로 제발로 찬 거예요. 이게 한 3분 남았는데 의원님을 또 모신 게 이제 북한 관련 얘기를 좀 하려고 모셨었습니다. 우리 네. 제작진이 그 오물풍선 살포가 있었고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로 대응을 했죠. 이제 대북 확성기를 재개했던 날 또 북한에서는 북한군이 막 군사 분계선을 넘은 일도 있었긴 했는데 의원님께서 이 대응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어. 네. 강대강 대치만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라면 힘으로 제압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힘으로도 제압도 못 해요. 근데 말로만 제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예. 이건 정부가 할 노릇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북 전단지만 하더라도요. 대북 전단지 남과 북이 서로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길이 있는데도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의구심을 갖게 되죠. 정부가 남북한의 갈등을 오히려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반도의 이런 긴장과 갈등이라는 것은 곧 경제랑 연결돼요. 예. 대한민국은. 그렇죠. 예, 절대 이거는 그냥 사소하게 넘길 부분이 아니고 더군다나 경기가 안 좋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코리아 리스크가 점점 가중된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골목시장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진보 좌우로 볼 것도 아니고요. 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건 하고 북한이 잘못하는 건 규정하고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의원님 오셨는데 월요일 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권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의 대응이 굉장히 코믹하다라고. 지금 핵심 그게 아니고 예산 전용 잘못 쓴 것인데 왜 그렇게 해명을 하냐고 했고, 그 다음 날 이제 구민정 의원이 나와서 경고방동하지 마라 이렇게 또 바로 대응을 하니까 배현진 의원이 예우해 줄 때 입을 곱게 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윤 의원님을 향해서는 더 안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반론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꾸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대꾸하기 민망하시네요. 예, 민망하고요. 윤건영 선배 같으신 분은 예. 그냥 여기에는 안 끼워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이럴 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사과해라. 초청장 없다고 해서 난리쳐서 초청장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기내식비 6,290만 원짜리 밥 먹었다고 난리쳤는데 세부 대역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실제 김정숙 여사의 식비는 1.6%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정치가 좀 더 발전하고 통 크게 가려면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나와서 야, 그만해. 이거 우리 잘못한 거야 라고 사과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일부 몇몇 분들은 당대표용으로 특검도 이야기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나서서 하시고 하는 게 국민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정말 대꾸하기 민망한 사안입니다. 뭐 야당이라면 충분히 이런 문제 제기를 해도 되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 여당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일단 뭐 초청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단 여당의 주장은 초청장을 예를 들어서 뭐 허리 찔러서 받았다. 요 주장 정도는 뭐 이 관점에 따라서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식사 끼니 문제는 뭐가 어떻게 뭐 개정이 이상하게 돼 있겠죠. 뭐 설명을 잘 해주셔서 끼니당 40 얼마가 아니라 사실은 여사도 뭐 끼니 다 합쳐서 105만 원이었고 납득할 수 있는 숫자였거든요. 운송비 이런 게 다 포함돼서 그렇다고 했고,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없어 보이긴 해요. 윤석열 대통령 내외 끼니까지 안 가게 해야죠. 계속 이게 커져서. 아니 이미 키워버렸는데요. 키워버렸는데 정치를 참 핫질로 만드는 것 같아서요. 아니 특히 우리 국민들이 무슨 해외 순방 가면 이게 꼭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알겠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오늘 한파승부 처음 출연하셨는데 김웅 의원님 계시니까 말씀 너무 잘하셔서 앞으로 계속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오세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